우리 명제 숙제해온 거 먼저 질문 좀 받을게요. 질문. 자, 708번부터 같이 볼게요. 내 조건 PQRS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가를 봤더니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그 말은 P이면 Q이다도 성립을 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을 하는 거죠, 방향이. 그리고 R은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 말은 R이 가정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에 해당돼야겠죠. 그래서 S이면 R이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그 말은 Q는 가정에 들어가겠죠. Q이면 S예요.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 말은 R이면 Q이다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네 개를 한번 하나로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P이면 Q이다도 되고 Q이면 P이다도 되는데 Q이면 S이다가 있어. 근데 또 S이면 R이다가 있어. 근데 R이면 다시 Q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끼리는 계속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처음에 P, Q, R, S, R 순으로 왔다가 다시 R, Q로 갔다가 Q에서 P로 오면 다시 또 돌아가잖아. 이렇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S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방금 말했잖아. 왔다 갔다가 다 가능하다고. 그럼 S이면 P이다도 되고 P이면 S이다도 되니까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됐나요? 또 질문. (720) 5번이요? 자, A가 양수, B가 양수, C도 양수, D도 양수라는 넷 다 양수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와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우리는요, 산술기하를 쓰려면요, 산술기하의 조건은 이거예요. 어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2루트 동그라미 세모 이상이다 있는데, 이 동그라미랑 세모의 식을 곱했을 때 분모가 사라지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두 개를 산술기하를 해버리면 곱했을 때 뭐가 사라지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영향력이 없는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전개식을 산술기하를 쓸 거예요. 자, 전개를 해보면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 하니까 1,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 하니까 BC분의 AD, D분의 C 곱하기 A분의 B 하니까 AD분의 BC, 마지막 D분의 C 곱하기 C분의 D 하니까 1, 즉 BC분의 AD 더하기 AD분의 BC 더하기 2인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BC분의 AD랑 AD분의 BC를 곱하면 서로 사라지죠, 분수가.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얘는 2루트 BC분의 AD 곱하기 AD분의 BC 이상이라고. 그럼 약분 되니까 얘는 이 부분만 봤을 땐 2 이상이야. 근데 거기에 더하기 2가 뒤에 붙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식은 몇 이상이다? 4 이상이다. 이렇게 찾는다는 거죠, 최소값은. 이해가나요? 그래서 분수가 있을 때는 산술기하를 쓰려면 서로를 곱했을 때 뭔가 분모 분자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을 찾으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그럼 밑에 726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도 아마 있을 텐데. 726번 같이 볼게요. 자, A가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일 때 A 더하기 3B 더하기 C, A분의 1 더하기 3B 더하기 C분의 1이에요. 우리는 이게 식이 3개가 아니야, 사실상. 2개야. A랑 3B 더하기 C가 하나의 문금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서 A분의 1이랑 3B 더하기 C분의 1로 보면 전개 똑같이 A랑 A분의 1 곱하니까 1, A랑 3B 더하기 C분의 1 곱하니까 3B 더하기 C분의 A, 얘 곱해서 A분의 3B 더하기 C, 그리고 다시 2개 곱하니까 1. 그러면 식이 3B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A분의 3B 더하기 C, 그리고 마지막에 2가 더해졌어요. 그럼 우리 방금 봤던 모양이 비슷하죠? 앞에 거 2개만 먼저 산술기하가 되는 거예요. 얘네 2개는 2 루트 2개를 곱해요. 3B 더하기 C분의 A 곱하기 A분의 3B 더하기 C라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다 약분되니까 결국에 계산값은 2고, 그건 이 앞에 부분에 대한 거가 2 이상이니까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2까지 해서 역시나 4 이상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됐나요? 아니다, 잠깐만. 4가 아니라 여기가 4였네? 네, 곱셈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가 4A고요. 여기도 4예요. 그러면 더해진 값이 이 경우에는 5. 여기가 4A 있으니까 곱하면 여기는 루트 안에 곱하면 약분되고 남는 게 루트 4. 그러니까 2 곱하기 2에서 4 이상이야. 그럼 4 더하기 5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9 이상이다 라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질문. 뭐라고요? 30번이요? 729번은 괜찮아요? 푼 사람들 혹시? 안 되죠? 이거 아마 뭔 소리인지 몰랐을 텐데. 729번, 730번 볼게요. 자, 여기도 양수 ABC라고 했어요. 그때 지금 식이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B거든요. 이거는요, 얘들아, 이 상태에서 3개에서는 산술기하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분수는 A분의 B 더하기 C를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라고 분리시킬 수 있죠. 다 분리시킬 거야. 얘는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라고. 그러면 분모 분자가 서로 역수인 애들끼리 묶어버리세요. 이렇게 A분의 C와 C분의 A, 그리고 B분의 C와 C분의 B. 그러면 첫 번째 얘 산술기하 쓸 수 있어요. 그죠? 산술기하 쓰면 몇 이상 나와요? 2 이상 나오겠죠? 2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는 2 이상이야. 그러면 두 번째 괄호는 몇 이상 나오겠어? 그치? 얘도 같은 방식으로 보면 2 이상 나오겠죠? 세 번째 괄호도 2 이상 나오겠죠? 그럼 2 이상인 거 3개 더하니까 전체적으로 몇 이상 나와요?
6 이상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 다음에 730번 볼게요. 이번엔 x가 3보다 클 때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면 식을 이거를 쪼갤 건데요. 얘 이것 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랑 x 마이너스 3분의 4로 분리해요. 그러면 이거는 약분돼서 x만 남죠.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4만 생기죠. 그러면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산술계를 쓸 건데 산술계를 쓰려면 선생님이 x가 3보다 크다가 아니야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x가 3보다 크다는 건 x 빼기 3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x 빼기 3을 t로 치환해서 이 식을 다 t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x는 3 더하기 t가 되니까 3 더하기 t 더하기 마지막은 x-3분의 4니까 t분의 4다라고 만들 수 있겠죠? 뒤에 거 두 개가 산술기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몇 이상이라고 나올까요? 4 이상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따라서 전체적으로 앞에 3까지 더했으니까 이 식은 전체 몇 이상? 7 이상 이렇게. 산술기하식 변형하는 방법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는 중난이어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라서 일부러 그냥 하라고 한 거예요. 또 혹시 뭐 다른 거 질문 있어요? 풀어온 사람들은? 나머지는 괜찮아요? 737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5이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B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선을 따라 접어서 두 밑면이 없는 정사각기둥의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 이 상자에 12개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요 12개 모서리의 길이 합이죠. 12개 모서리 길이의 합은 먼저 밑면의 둘레가 그냥 A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윗면도 둘레 하면 A겠죠. 그럼 그거 두 번 더하니까 2A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B인데 그게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즉 2A 더하기 4B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야. 그죠?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나와 있는 게 대각선의 길이가 2루트 5라고 했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이다 라고 쓰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이거 합의 최대값 구하래요. 뭐 쓸 수 있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모양이 얘를 구해야 돼 나는. 그러면 2A 더하기 4B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하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공식 쓴 거야. 그러면 계산하면 여기는 20이니까 2A 더하기 4B의 제곱이 400 이하니까 따라서 얘는 20 이하가 돼서 최대값은 20이다 라고 구한다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식을 보고 얘들아 이게 코시-슈바르츠를 써야 되는지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지는요 문제마다 조금씩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식의 모양이 뭔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넓이를 구하세요 했으면 여기서 산술계가 썼은 게 맞았을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가지고. 근데 지금 얘는 이걸 구하라고 하니까 이 모양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모양을 찾아내는 걸 하려면요, 산술계화 공식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식 자체의 모양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또 다른 거 질문? 734번이요. 734번 볼게요. 실수 A, B, C에 대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래요. 문제에서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A만 놔두고 B, C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들을 좀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B 더하기 C, 그러니까 B, C에 대한 것만 만들기 위해서 A를 넘기니까 B 더하기 C는 2-A랑 같아요. 그럼 여기도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A제곱이랑 같다라고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알고 있는 정보가 B 더하기 C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두 개를 가지고 코시-슈바르츠를 만들 수가 있겠죠. B 더하기 C의 제곱이 뭐 이하야? B, C의 개수는 둘 다 1, 1이니까 1 더하기 1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하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그럼 이 자리에 갖다 대입하면 되겠지. 2 곱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4-A제곱, B 더하기 C는 2-A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부터 A에 대한 2차 부등식 풀면 A의 최대 최소 범위 나왔나? 나오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변형된 게 어렵죠? 또 질문? 더 없어요? 736번은 괜찮아요?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가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중에서 실력 문제 전에서 그냥 질문, 실력 없 세 문제는 그냥 무조건 다 풀어줄 거고요. 그 전 거에서 질문. 아까 말했듯이 명제는 여기가 좀 어려워서 이건 질문오답 시간에 안 하고 그냥 선생님이랑 할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질문오답 시간은 선생님이 그 프린트 줬죠, 우리? 수력 충전 이번에 지금 다 했어 안 했어? 그거 푸셔야 돼요. 그거 질문 오답 시간에 푸시라는 거예요, 얘들아. 꼭 풀어야 돼. 지금 일부러 여기가 연산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연산들이 아니라서 연산 프린트를 지금 많이 풀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RPM 질문은 그냥 지금 다 받아주는 거야. 질문 오답 시간에는 그 연산 프린트 많이 풀라고. 알겠습니까? 좀 이따 오늘 수업 끝날 때 다시 한번 줄게요. 잃어버리면 안 돼. 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질문 757번 757번 볼게요. 저기 원의 방정식 배웠어요? 지금? 그 특강 때 하잖아. 도형의 방정식 하죠? 지금 특강 듣고 있는 사람 다 듣고 있죠? 원의 방정식 아직 안 했죠? 했어? 안 했어? 좀 말을 해줄래요? 했어, 은혜야? 어디 나가고 있어, 지금? 아, 그러면 757번은 잠깐 놔둘게요. 이거 원의 방정식을 할 줄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음에 너네 방학 특강 끝날 때쯤에 선생님 책 검사 어차피 한번 할 거거든요. 책 검사할 거예요. 책 잃어버리면 안 돼. 건우야, 책 사와야 돼. 그리고 앞에 거 프린트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렸으면 책에다 다시 풀어야 돼. 알겠죠? 책 검사에서 안 풀어져 있는 거 선생님이 다 체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꼭 잘 챙겨 다니고, 그때 이제 어차피 선생님 책 검사하면서 빠진 문제 있는지 확인할 때 그때 다시 한번 풀 거니까 얘는 그럼 놔둘게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질문? 58번. 그 밑에 거요. 758번 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xy라고 한대요. 그 말은 x 더하기 y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문제에서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얘를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y라고 볼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가 아까 두 개로씩 분리된 걸 했죠.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이랑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3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y 이하라는 거야. 3 더하기는 5고요. 우리 x 더하기 y는 10이라는 거 알고 있네요. 즉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제곱은 50 이하이니까 결국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루트 50, 즉 5 루트 2 이하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또 질문? 더 없어요? 서술형까지 했을 때. 괜찮아요, 이제? 실력업은 다음 시간에 화요일에 지금 오늘 안 온 친구들까지 해서 그냥 같이 들을게요. 왜냐면 여기는 좀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되다 보니까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영상 촬영으로 하기보다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명제 마무리하고 함수 단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미 몇 번 많이 들었어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1차 함수나 2차 함수는 사실 함수의 종류 중에서도 진짜 극히 일부를 우리가 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함수의 진짜 아예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건데요. 먼저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는 x와 y의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함수라는 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정의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x 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게 바로 정의들이야. 정의역이야. 정의역은 x를 모아놓은 거고요. 두 번째, 공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공역이라고 하는 애는 y 값들을 모아놓은 거긴 모아놓은 건데 그냥 y 값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y 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 자체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y는 fx에서 우리는 x에 있는 어떤 값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y 값들을 찾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수값은 말 그대로 x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값이다. 그러면은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나온 그 y값, 계산한 값이 함수값이야. 그러면은 아까 공역은 y값인가요? 함수값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 중에서 진짜 함수값만 모아놓은 아이들은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러요.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가 fx들,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어떤 정의역 집합이 있어요. 집합 x를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x의 원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x1, x2, x3 해서 xn까지 n개의 원소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역이라고 하는 y의 원소가 있어요. 공역은 뭐 y1, y2, y3 해서yk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원소 개수는 다를 수도 있어.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꼭 x가 더 많아야 한다, y가 더 많아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 정의역과 공역을 연결해주는, 즉 하나의 x값에 대해서 얘네가 이 y값들의 어느 값으로 대응이 되는지, 연결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하나의 함수 f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일단 정의역 x에 모든 원소가 x가 공역 y의 원소들과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원소가 1, 2, 3이라고 하는 정의역이 있어요. 이때 원소가 A, B, C, D, E라고 하는 공역이 있어요. 얘네에서 함수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야. 1은 B로 갔어. 2는 D로 갔어. 근데 3이 아무 데도 가지 않은 거야. 이러면 함수가 안 돼요. 선생님은 모든 원소 x라 했죠. 모든 x에 대해선 다 하나씩 출발은 해야 돼. 어딘가로. 근데 만약에 다 출발을 하긴 했어. 예를 들어서 1, 2, 3에 대해서 y가 A, B, C, D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다 출발했는데 1은 C로 갔어. 2는 A로 갔다. 근데 3이 B와 D로 가는 거야. 이것도 안 돼요. 왜냐? 선생님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해야 한다 했어. X가 한 번에 두 개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안 돼요. X가 Y를 갈 때는 하나만 가야 돼. 근데 이거는 돼요. X에서 Y로 갔어. X가 1, 2, 3이 있고 Y가 A, B, C, D가 있는데 처음에 1은 A로 갔어. 근데 2가 C로 가는데 3도 C로 가는 거야.
이거는 괜찮아. 어쨌든 성립은 했잖아요. 1에 x에서 모두 하나씩 갖고 하나씩 대응했다고. 그냥 함수값이 똑같은 값이 나왔을 뿐이야. 즉 y에서 겹치는 게 있거나 y에는 대응되지 못하고 남은 원소들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왜냐? 아까 말했잖아. 공역은 y의 값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후보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거지 꼭 걔네가 다 하나씩 뭔가 나와야 한다 이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치역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면 되냐? 함수값으로 나온 애만 구해주면 돼. A, C 이렇게 집합처럼 표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역은 뭐가 되겠어? (1, 2, 3) 이라고. 알겠나요? 이렇게 보는 게 우리는 함수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걸 다시 그물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정의역 x에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xi라고 하면 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가 되려면 공역 yi와의 모든 원소 어떤 yi라고 하는 원소랑 항상 하나는 대응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그럼 방금 말했듯이 y가 함수값으로 나오는 애들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는 그럼 무조건 식으로 나와야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건 당연히 식이야. 왜? 1차 식이 함수가 된 거고 2차 식이 함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꼭 함수가 그럼 어떤 하나의 식으로 나와야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1차 함수식이 있어. 얘네가 서로 같으려면 식의 모양이 그냥 똑같아야 되죠. 마찬가지야. 어떤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어. 그 2차 함수가 같은 함수래 라고 하면 그냥 식의 모양이 완전 똑같은 걸 찾으면 됐어. 근데 그거는요 얘들아 정의역이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든 실수라서 가능한 거였어요. 왜냐면 우리 생각해봐요. 함수 그래프 그리면은 x값에 대해서 다 뭔가 y값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식이 없는 함수들이 있어요. 혹은 식이 있어도 식의 모양이 분명 다른데 같은 함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두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먼저 첫 번째 뭐만 먼저 만족해주면 되냐? 정의역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x값에 대해서 각각의 함수값이 다 똑같이 나오면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런 상황이야. f의 정의역은 1, 2, 3이고요. 어떤 g의 정의역은 x'이라고 할게요. 얘는 2, 3, 4인데 fx는 5x고요. gx는 5x래요. 둘 다 5x, 5x야. 그럼 같은 함수다? 아니라고요. 왜냐? 정의역이 다르잖아요. 정의역이 다르다는 건 식의 모양이 같아도 나올 수 있는 함수값이 모은 게 달라지는 거야. 왜? 얘는 1, 2, 3 대입하면 50, 15 나오지만 얘는
10, 15, 20 이렇게 나오니까요. 함수값이 똑같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정의역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시계 모양이 같아도 다른 함수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1, 0, 1인 정의역을 가지고 어떤 두 개 함수가 둘 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이야. 근데 fx는 절대값 x라고 하고요. gx는 x 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시계 모양이 달라요. 다른 함수인가요? 아니에요. 왜냐? 일단 얘는 정의역이 둘 다 이렇게 쓴다는 건 이 정의역은 같았죠. 그리고 우리는 뭘 비교할 거냐? 함수 값을 비교할 거야. 그럼 처음에 f-1은 몇 나와요? 1 나오죠. 근데 g-1은 몇 나와요? 그럼 여기 함수값 두 개 일단 같아. 두 번째, f0은 몇 나와요? 0 나오고요. g0도 몇 나와요? 0 나와요. 그럼 여기도 같아. 세 번째, f1은 몇 나와요? 1. g1은 몇 나와요? 얘도 1 나와요. 여기도 같아. 뭐야? 정의역도 똑같았는데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한 함수값도 끼리끼리 다 똑같아. 모든 게 다 똑같이 나왔죠? 이러면 이거는 fx랑 gx랑 같은 함수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즉 시계 모양이 같다 다르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먼저 정의역을 확인을 하고 그 정의역 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으면 시계 모양은 달라도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정의역과 치역을 알면은 그 x값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이에요.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얘는 함수의 그래프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로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항상 한 개여야 돼요. 만약에 교점이 2개 이상 나왔다. 그러니까 2번 만나거나 막 3번 만났다? 이런 함수 아니야.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생각해봐.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그냥 세로선 아무 데나 막 이렇게 그려요. 근데 어디에다가 그려도 세로선을 아무리 많이 그려도 항상 몇 번 만나요? 점이? 교점들은 다 한 번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함수 맞아. 근데 우리 원을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원의 방정식 배우잖아요? 원을 그려보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뭐냐면 원을 뭐 x랑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왜 걔는 원의 함수라고는 안 불러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세로선 그리면 몇 번 만나? 2번 만나. 이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의 함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식 자체에 y가 있어 없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냐면요,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뭐 r 제곱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이거 이렇게 뭐 잘 넘기면은 y는 꼴로 남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2번 만난다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x값 하나에서 y값이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의 x에서. 근데 우리 함수에서는 하나의 x가 2개의 y값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성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세로직선을 그렸을 땐 항상 한 번씩만 만나야만이 아, 얘는 함수의 그래프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봤으면 이제 다섯 번째는 그러면 이러한 함수의 대표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함수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뭐 1차 함수요, 2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1차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는 함수의 종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가 이만큼 있으면 그 중에 그냥 하나의 원소일 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함수로 구분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는 어떻게 나오냐? 먼저 첫 번째는요. 1대1 함수라고 하는 걸 구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로 또 구분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등함수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네 번째는 상수함수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먼저 첫 번째예요. 1대1 함수. 얘는 말 그대로 정말 1대1인 거야. 우리 아까 함수가 되기 위해선 x가 y 하나의 대응이 되면 된다 했죠? 근데 여러 개의 x가 하나의 y로 몰려도 상관은 없다고 했었어. 근데 이러면 이거 1대1이야? 아니죠. 얘는 하나였지만 여기서는 1대 다가 돼버리죠. 우리는 그걸 안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는 x값 하나에 y값도 반드시 하나만 대응이 되어 있는 거야. 즉 y에서 값이 겹친다 안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 이런 거예요. 어떤 두 개의 x값을 비교를 했는데 두 x값이 다르면 함수 값도 서로 달라야 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즉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었고 y가 a, b, c, d다. 그러면 뭐 x1은 b로 가고 2는 a로 가고 3은 d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애들, 겹치지 않은 거, 이걸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번째 1대1 대응이란 건 뭐냐면요, 사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집합이란 건 결국에 1대1 대응도 1대1 함수의 특징은 갖고 있어야 돼. 즉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이렇게 대응되는 건 맞아.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원래 그냥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y에 남는 원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했죠. 근데 1대1 대응은 y에 남는 원소가 없는 거야. 즉 얘는 1대1 함수 중에서도 치역의 집합과 공역의 집합이 아예 같은 경우, 쉽게 생각하면 y의 값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그럼 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일단 x 하나에 y 하나를 했을 때 y에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y가 부족하면 될까 안 될까?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되겠죠. 얘는 이 성질 때문에 바로 정의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같아야 돼요. x 개수랑 y 개수가 똑같아야 어쨌든 1대1로 하나씩 맞춰줄 거 아니야. y에 남는 게 없이. 알겠나요? 그리고 나서 그럼 이 1대1 대응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1대1 함수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1대1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볼게요. 그냥 함수 그래프면 세로를 그렸을 때 하나씩만 만나면 된다 했죠. 일단 그 함수는 함수여야 돼. 근데 1대1 함수는 그 중에서도 얘는 이번에 가로선을 그렸을 때 역시나 교점이 하나씩만 만나야 돼요. 반드시. 이러면 얘는 함수 중에서도 1대1 함수구나 라는 걸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 그래프야. 2차 함수 그래프는 세로선을 그리면 다 하나씩 만나.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야. 근데 여기서 가로선을 그리면 몇 번씩 만나요? 2번씩 만나죠. 이건 뭐야? 같은 y값으로 모이는 애가 두 개가 생겼다는 거야. 이러면 1대1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 1차 함수 그래프는 세로선 그리면 당연히 하나씩 만나요. 근데 가로선을 그려도 하나씩밖에 안 만나죠. 그래 안 그래? 이런 경우는 1대1 함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는 거냐? 아까 y에 남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1대1 대응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얘의 그래프의 특징은 계속 증가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하는 모양을 띄어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이 있으면 모든 좌표평면을 다 써야 돼. 계속 밑에서부터 증가를 하거나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가야 돼. 대각선 방향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려가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1대1 함수, 1대1 대응 아니에요.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뭔가 어딘가 이유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 이러면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쭉 내려가야지 1대1 대응인데 내려오다가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꺾여서는 더 이상 안 내려가. 어느 점을. 그럼 그건 1대1 함수지만 1대1 대응은 아니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란 건 뭐냐면은 항상 등식인 함수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함수값으로 나오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에다가 그러니까 x를 넣죠. 근데 항상 이게 자기 자신으로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함수는 y는 x예요. 그냥 y는 x가 항등함수야. 근데 y는 x만 항등함수인 건 아니야. 어떤 경우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죠. x가 집합이 0, 1이래. 근데 함수 fx가 절대값 x래. 그럼 이것도 그냥 y는 x로는 안 나왔지만 0 넣으면 뭐 나와? 0 나와. 1 넣으면 뭐 나와? 1 나와. 이렇게 얘를 넣은 나 자신이 그대로 나온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보고 얘를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ix. 뭐냐면은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 있죠? 아이덴티티의 약자를 따서 ix,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는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x를 뭘 넣어도 y는 값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똑같은 값으로 밖에. 즉 무슨 말이냐,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y는 항상 어떤 c라는 값으로만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거를 fx는 c, 그냥 이렇게 상수 값으로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x를 대입할 때도 어디도 없고 그냥 계속 그냥 c 값만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좌표평면에 그려보면요, y는 c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쭉. 다 C야. X가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계속 이렇게. 알겠나요? 이게 상수함수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오늘 함수의 개념부터 해서 함수의 종류까지를 보았습니다. 이해 안 가는 개념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합성함수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얘들아. 오늘 거기까지 못 나가. 오늘은 숙제 어디까지냐면요. 얼마 없어, 우리. 822번까지만 할 거예요. 123쪽.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것까지만. 유형 8번까지. 됐나요? 자, 793번부터 볼게요. 두 집합 x는 0, 1, 2고요. y는 0, 1, 2, 3일 때 다음 중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x에서 y로 갈 때 x에 남거나 혹은 x에서 값이 두 개씩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먼저 첫 번째 fx가 x 더하기 1이래요. x 더하기 1이면 x가 0일 때 몇 나와요? 1 나와요. 대응 되는 하나 있고 1일 땐 2 나오고 2이면 그러면 1, 2, 3에 다 대응 됐네. 그럼 이거 함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2번 gx는 절대값 x래요. 자, 처음에 x가 0이면 0, 1이면 1, 2면 2. 이것도 다 됐네. 대응? 그러니까 2번 돼요. 3번 hx는 x제곱이래요. 처음에 x가 0이면 몇으로 가요? 0으로 가요. 1이면 1로 가요. 근데 2는 갈 데가 없어. 이러면 함수 안 된다고. 이렇게. 이해 가요? 뭔가 넣었는데 y에 대응되는 게 없어. 그래서 3번이 함수가 아니다 라고 찾는 거죠. 됐나요? 다음 그럼 796번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x가 유리수이면 x 더하기 1이라고 계산을 할 거고요. x가 무리수이면 마이너스 x라고 계산을 할 거래요. 이때 f2 빼기 f5 루트 5 마이너스 3 하라고 합니다. 자, 2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죠. 그럼 여기 대입돼야 돼. 그래서 f2는 3. 루트 5 빼기 3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입돼야 돼. 그러면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5 더하기 3. 우리는 얘를 뺀다고요. 따라서 답은 루트 5.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유형 3번 800번 볼게요. 자, x는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예요.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뭐야? 정의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있는데 공역도 마이너스 2부터 3까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근데 어떤 내가 함수 fx를 식을 ax 더하기 b라고 만들었는데 이때 x에서 x로의 함수가 공역과 치역이 같다래요. 그 말은 공역 y에서 남는 원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다 채우란 소리야. 그러면 다 채우려면은 얘가 막 중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마이너스 2가 와 3이 서로의 끝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상수 a, 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로 가고 그 중간에 다 이렇게 같은 값으로 가서 마지막에 3이 3으로 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오히려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2는 3으로 가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가다가 마지막에 3은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로 간 경우에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고, 3이 3으로 간 경우에는 3a 더하기 b가 3 나와야 돼요. 그럼 이때는 a는 그냥 1, b는 0이라고 나올 텐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죠. a, b 곱은 0이 아니다.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a, b 곱이 0 나와서. 그럼 반대로 찾으라는 거죠. 두 번째,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오히려 3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3이고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 나오게. 그럼 이때는 a는 마이너스 1, a에 마이너스 1 나오니까 b가 1. 이건 괜찮잖아요. 해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세요 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찾는다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항상 함수 볼 때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x, y 함수망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미지로 봐야 좀 더 계산하기가 쉬워요. 804번 볼게요. 자, 정의역 마이너스 1과 1을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가 있대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gx는 ax 더하기 b. 둘 다 정의역은 얘야. 근데 이 두 함수가 같게 만들래요. f는 g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말은 우리는 f-1과 g-1이 같기만 하면 되고, f1과 g1이 같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계산해보면은 f-1은 몇 나와요? 3 나오고요. g-1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f1은 1 나오고요. g1은 a 플러스 b. 해서 두 개 연립하니까 b가 2,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죠. 알겠나요? 서로 같은 함수는 식의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라가 아니라 함수 값만 같게 만들면 된다. 같은 정의역에 대해서. 다음 808번 볼게요. 보기에서 1대1 대응인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아까 전에 말했어. 1대1 대응은 그래프가 완전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야 한다고.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죠. 기억, 마이너스 3분의 2x. 얘는 그래프 그려보면은 계속 내려가잖아. 1차 함수 그래프니까요. 그러니까 1대1 대응 맞아요. 됐나요? 근데 니은 절대값 x 더하기 1. 우리 절대값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절대값 그래프는 이렇게 V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려가다가 올라가 버려. 값이. 그래서 니은은 안 돼요. 디귿도 마찬가지야.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내려오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를 해버리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리을은, 자, 얘는 그래프가 꺾이긴 했어. 근데 리을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면 이런 거예요. x가 음수일 때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그려지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2x일 때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살짝 꺾이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 올라가잖아, 쭉. 그죠? 그러니까 얘도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억 리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809번 같은 경우에 2번 봐봐. 809번에 2번 같은 게 선생님이 아까 말한 거예요. 얘는 1대1 함수긴 해요. 왜냐면 가로선 그리면 다 한 번씩 밖에 안 만나지. 근데 지금 봤더니 그래프가 내려오다 말아버리죠. 계속 안 내려가고. 그러면 이건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811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지울게요. 두 집합 x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y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에 대해서 fx는 ax 더하기 b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럼 아까 사실 우리 이거 800번이랑 똑같아요. x에서 다 출발했는데 y에 남는 게 없는 상태가 1대1 대응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처음에 x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었어. 근데 y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있대. 근데 얘가 다 차이난다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단 a는 음수이다 했어요. 그럼 값이 점점 감소하는 거겠죠, 식이. 1차 함수니까.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몇 나와야 돼요? 3 나오서 점점 값이 작아지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함수값이 점점 작아져야 되나? x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부터 1 넣었을 때까지가. 그래서 우리는 f-1은 3, f1은 마이너스 1 나오게 만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a가 음수이다 라고 해버려가지고. 근데 1차 함수는 x의 개수, 기울기가 음수이면 함수값이 점점 감소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요? 이렇게. 다음 815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는 함수 f는 항등함수이고 함수 g는 상수함수래요. 그러니까 뭐야? 함수 f는 항상 자기 자신만 나온대. 그러면 f2 더하기 g2가 6이래요. f2는 항상 몇이라고? 2라고 나오겠죠. 2 넣었으니까 2가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럼 f2가 2라는 소리는 g2는 몇이에요? 4가 되겠죠. 그럼 g는 상수함수야. x값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4래요, 값이. 이해가요? 그러면 자, f10은 몇 나올까요? 10. g10은 몇 나올까요? 4. 그렇지. 해서 답은 14. 알겠나요? 819번 볼게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요. 그럼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x가 y에 갈 때 갈 수 있는 후보가 몇 개 있느냐를 체크를 하면 돼요. 이런 거야. 만약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m개라고 하고요. 공역의 원소 개수를 m개라고 안 하고 아예 문자를 바꾸자. a개라고 하고요. 공역의 원소 개수를 b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는요 1부터 시작을 해서 a까지 있어. 공역은 1부터 시작을 해서 b까지 있어. 자, 먼저 첫 번째 함수의 개수예요. 그냥 함수. 그냥 함수는 y에서 겹치든 말이든 상관없죠. 그냥 x에서 출발을 하면 되지 일단. 그럼 생각해보자. 처음에 1부터 b까지 중에 아무 데나 하나 가면 돼요. 그럼 1이 갈 수 있는 후보 몇 개예요? b개죠. 1부터 b까지 아무거나 가면 돼. 2가 갈 수 있는 후보는 몇 개일까 그러면? b개예요. 그냥 함수는 아까 뭐라 했어? 앞에 간 거 또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가 빠질 필요가 없어. 그냥 얘도 b개 선택할 수 있고 2도 b개 선택할 수 있어. 그 말은 3도 b 선택할 수 있겠죠. b개 중에 하나. 마지막 a까지도 계속 아무거나 가면 돼. 그냥 우리는 이걸 다 곱하면 돼요. 그럼 b가 총 몇 번 곱해지는 거야? a번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b의 a제곱해예요. 근데 공식을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이 하는 이 원리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1대1 함수를 구하래요. 1대1 함수는 방금이랑 상황이 달라. 왜? 앞에 누군가 갔어 이미. 내가 그 다음 애가 앞에 간 애 또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제 개수가 하나씩 빠져. 처음에 1은 b개 중에 아직 아무도 안 갔으니까 혼자 가면 돼. 근데 2는 앞에 누군가 하나 갔지? 걔 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b 빼기 1. 3은 앞에 두 개가 이미 간 애는 다 빼야 되잖아. b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1대1 함수는 b 곱하기 b-1 곱하기 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제 여기 개수에 맞게 마지막 거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는 고르고 말 것도 없어. 상수함수는 무조건 모여야 한다 했지. 그냥 하나로. 그러면 어디로 모일 건지만 하나 골라주면 돼. 숫자. 그냥 얘로 모일 거야. 그러면 그냥 얘네들 선택권이 없어. 그냥 다 모여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하나만 고르면 되니까 비계라고 나온다는 거죠. 1부터 2B까지 중에 아무나 숫자 하나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자, 한번 다시 이거를, 지금 이게 문자로 보니까 좀 헷갈리는 거야. 한번 숫자로 바로 보고 할게요. 819번 볼게요. 집합 x는 1, 2, 3, 4에서 해서 x에서 x로의 함수로 가겠대요. 그럼 공역도 1, 2, 3, 4야. 자, 먼저 첫 번째 1대1 그냥 함수의 개수로 구하래요. 자, 고르자. 처음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남아있어요? 4개 남아있어요.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남아있어요? 그렇지. 앞에 간 거 상관없어. 나 또 가도 돼. 3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남아있어요? 4개. 4가 갈 수 있는 거 몇 개 남아있어요? 4개. 이거 다 곱해주면 된다고. 4의 4제곱해서 함수의 개수는 256개. 이게 A. 그럼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로 가래요. 자, 1대1은 어떻게 한다고? 앞에 간 거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에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야. 근데 B가 2가 갈 수 있는 건? 그치, 1이 간 거는 빼야 돼. 걔는 가면 안 돼, 우리가. 3개. 3이 갈 수 있는 건? 2개. 마지막 4는 그냥 무조건 남은 거 하나로밖에 갈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B는 24. 됐나요? 항등함수의 개수는, 항등함수는 사실 개수를 셀 게 없어요. 항등함수는 무조건 그냥 자기 자신한테밖에 못 가지. 그냥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아니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1, 2, 3, 4인데 여기가 뭐 5, 6, 7, 8이야. 이러면 항등함수 만들 수 있어, 없어? 그건 0개.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둘 중에 하나야. 있거나 없거나야. 알겠죠? 그래서 C, PQR이구나. A가 아니라 P가 256, Q가 24, R, 항등함수 개수는 지금 여기는 한 개는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 상수함수 개수. 상수함수는 누구한테 모일지만 하나 숫자 골라주면 된다 했죠. 1, 2, 3, 4,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니까 4. 이렇게. 이게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응용을 할 때는 우리 공수 1에서 순열 조합 배웠죠. 순열 조합하고도 사실 연결시켜서 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함수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 거기까지는 연결 안 시킬 거고, 나중에 이제 계약해서 두 번째 복습할 때 그때 조금 더 응용시킬게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함수에 대해서 다 이해 갔어요? 해서 오늘은 숙제 여기 822번까지 해 오시면 되고, 오늘도 역시나 그 수력 충전 프린트는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연산 프린트 푸시면 됩니다. 자, RPM은 항상 선생님이 웬만하면 다 풀이해 줄 거니까 너무 쉬운 문제 아닌 이상 RPM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고, 질문 오답 시간 있죠? 질문 오답 시간에는 그 프린트, 연산 프린트 풀면서 질문하시면 돼요.